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출석 11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검찰과 민주당은 조사 과정 추가 소환 날짜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지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의원, 임세연 민주당 국민소통위 상임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 어제 11시간 만에 귀가를 했고요. 조사는 8시간을 진행을 하고 다음을 기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도 지금 민주당과 검찰 내탁 공방이 이어가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듣고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 먼저 발언 드리죠. 그러니까 8시간 조사라는 것은요. 그냥 일반인으로도 건강한 신체를 가진 일반인으로도 매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입니다. 뭐 저도 조그맣게라도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매우 힘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한 열흘 가까이 단식을 하고 있는 몸이 매우 축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치 8시간 만에 조사가 되게 짧게 무슨 시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하는 그런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저희는 매우 이제 참담했던 마음을 느꼈었고요. 이미 325차례 가량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2년 가까이 또 수많은 검찰 그 권력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증거 하나 제대로 된 게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8시간의 조사 동안에 검찰은 무슨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한다던가 아니면은 물었던 걸 계속 묻거나 하는 시간 끌기식의 조사를 지속했던 것을 봤을 때 이 조사는 과연 증거를 찾기 위한 증언을 찾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명백하게 정치 수사라고 저희는 보여졌습니다. 소환 조사를 통해서 뭔가 건져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8시간 동안 같은 질문 계속 반복할 거면 왜 또 부르는지 저희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이미 여러 가지 소환을 통해서 저희는 이 정치 수사라는 게 명백하게 들통이 났고 그리고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요. 이번에 쌍방울 이번 건이 시작이 뭘로 됐을까요? 대북 송금으로 된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됐냐? 변호사비 대납이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변호사비 대납 도대체 어디 갔어요? 뭐 갑자기 또 쌍방울 내고 대납이 나오니까 이렇게 2년 동안 질질 끌기식 본질은 어디 간 데 없고 계속 정치적인 수사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 이게 야당은 괴롭히는 거고 명백하게 정적 제거하기다. 그런 수순이다라고 저희는 보여졌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민주당에서는 시간 끈기식 질문 때문에 이게 조사가 중단이 된 것이다. 그리고 검찰에서 말하는 거는 말꼬리 잡기 답변이 있어서 이게 좀 차질이 있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공방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뭐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 임하기 전에는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외에도 쪼개기 후원이라든지 뭐 사법방해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쌍방울 대북 송금 중에서도 500만 달러 대납에 대해서까지만 조사가 이뤄졌고 그 이후에 방북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못했다고 해요. 그 임세은 부위원장님께서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수사 기법의 일종입니다. 그 피의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같은 질문을 조금씩 바꾸어서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조사를 마치고 나서 조서를 열람하는 중에 3분의 1 정도만 열람을 하고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퇴실을 했다고 해요. 이제 이재명 대표에 의하면 진술이 누락된 게 있다. 그래서 날인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진술 조서를 열람을 하면서 내가 진술한 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면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누락되어 있다라고 하면 첨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뭐가 누락이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이재명 대표는 어느 부분이 누락됐는지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억지만 부리고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채 퇴실을 했는데요. 지금 뭐 정치 검찰이다,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시끌벅적하게 조사에 임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뭐 방해를 하고 지연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부터 의도된 것은 아니었나 이런 의심도 들기는 합니다. 예. 네, 또 양측은 이 사전에 약속됐다는 이 조사 방식은 물론 이 제소한 일정을 두고도 의견 차이를 좀 보였습니다. 이 검찰은 이 대표가 오는 12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입장을 번복했다고 했고 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추가 소환을 했다는 입장인데 이 조사 일정을 두고 또 한 번 힘겨루기가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 조사 일정으로 힘겨루기가 아니라요. 이거는 명백하게 그냥 일반인들이요. 생계가 있으면 조사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네.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라고 조정이 가능한데요. 지금 제1당의 야당 대표 어떻게 보면은 그 의전서열 국가의전서열 7인가 8인가 해당되는 야당 대표의 조사 일정을 검찰이 힘겨루게 한다는 말 자체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예. 당연히 야당 대표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전제로 하고 보고 조율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통보했지만 그다음 이재명 대표는 순순히 다 응했습니다. 대부분네요. 별일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너무나도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 예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식적인 예의인 겁니다. 조율을 하는 거는요. 심지어 그 뭐 죄송한데 군사 반란의 수괴였던 전두환 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출석 일정 조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거를 검찰이 일부러 무슨 마치 이재명 대표가 이 수사를 뭐 피하려는 듯이 이렇게 언론에 흘리기 하면서 뭐 조사할자를 일방적으로 뭐 피했다 뭐 하는 것 자체는요.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른바 이렇게 일정 갖고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명백하게 정치적인 수사다라는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 모레로 통보는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 여기에 대한 주목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무의미하게 조사 일정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할 때 그날 조사를 다 마치지 못하면 오늘 조사가 다 마쳐지지 못했으니 다음에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수사 일정을 논의를 합니다.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조사를 더 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서 조사가 중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언제 오시라, 언제가 괜찮냐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예. 그러는 과정에서 12일이 나왔을 것인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그 이 대표가 먼저 그 12일 추가 조사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본질을 흐리는 행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에 어떤 언급하시겠습니까? 무리한 수사라는 것은요. 그냥 국민께서 1년 반 동안 지켜보셨습니다. 1년 반 동안 당사를 초유의 야당 당사를 2번이나 침탈을 했었고요. 그리고 민의의 전당 국회 본청까지 검찰이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1년 반 동안 300차례 넘게 압수수색을 했고 여러 가지 소환에도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예. 300차례나 압수수색했는데 뭐 제대로 된 딱 증거가 나오지 않고 계속 언론에 흘리기 뭐 이랬다더라 하면서 계속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게 사실 검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무리하다고 볼 수 있는지 저는 국민적인 상식으로도 아마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애초에 수사 자체가 무리했다는 말씀이신데요. 뭐 수사 자체가 무리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검찰은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죠. 예. 당장 모레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은 이제 뭐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보면 알 수 있겠는 부분입니다만 여기와 연쇄적으로 이제 추가 조사를 하고 백현동 의혹과 묶어서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추석 전에 영장 청구가 가능할까 이 시기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하지 말고 하세요, 그냥. 증거 있으면 딱 내놓고 하시면 됩니다. 왜 자꾸 검토하고 날짜를 조율하고 추석 전이니 후니 뭐 회기니 비회기니 자꾸 날짜를 조정하고 그걸 자꾸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명백하게 증거가 있으면 소환하시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왜 자꾸 뭐 검토하니 날짜가 추석 전이니 후니 이거야말로 정치 검찰이라고 정치적 수사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뭐 있으면 영장 청구 언제든 하시면 돼요. 근데 추석 전이니 후니 추석 전 하시려고 노력하시겠죠. 왜냐?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가 마치 대단한 범죄자인 것처럼 올리고 싶기 때문에 하시고 싶겠죠. 그리고 증거 있으면 비회기 때 하시면 되는데 굳이 회기 때 영장 청구해서 민주당의 안에를 분란시키고 마치 방탄이면서 부결시키니 가결시키냐는 그런 논란을 만들고 싶은 게 정치적 수사인 거 아니냐라는 건 저는 그 상식적인 의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는 거.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추석 전에 영장 청구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조사에서 이제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조사는 진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정받기 어려운 상태여서 추가 조사를 통해서 마저 조사를 마치고 진술 조서를 열람을 하고 날인을 해야지 이제 증거 능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일에 소환을 했는데 다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일정 조정을 하다 보면 이번 주가 또 훌쩍 갈 수도 있고 또 추가 조사를 한번 했는데 또 만약에 그 조사에서 날인을 또 거부를 한다. 뭐 꼼꼼히 더 봐야 되겠다. 다음에 와서 다시 날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추석 전에 영장 청구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적으로 추가 조사에 불응을 하면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에도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단식이 계속되는 만큼 이재명 대표의 건강 상태도 조금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영장 청구 시기가 늦어지면 뭐 마냥 이 대표에게 유리한가 이런 문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시기가 늦어지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붙이는데 이제 동정표가 생길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이 대표도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가. 찬성표를 던지려고 생각했던 의원들도 막상 이 대표가 이제 입원을 한다거나 건강상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러면은 뭐 동정심이 일어서 조금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대표한테 유리한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된다고 하면 결국 방탄 단식이었다 이런 것을 입증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비난을 감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이 정치 검찰이란 용어를 써가면서 이 검찰 수사 방향을 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겠나라는 이런 언급도 했었는데 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특수부 수사 아니겠습니까? 특수부 수사를 이렇게 장기간 기약 없이 오랫동안 하는 전례가 없어요. 특수부 수사 같은 경우는 딱 단기간에 딱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 빠르게 수사를 하는 것이 보통 원칙인데요. 뭐 언제 기약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올 때까지 뭐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약 1년 반가량의 지속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먼지 털기식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저희는요, 약간 멘탈이 그냥 그래 마음대로 해라. 이제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뭐 빨리 증거가 있으면 내놓고 수사를 빨리 하고 기술 있으면 하고 하면 되는데 대장동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무슨 뭐 저수지니 그분이 1호가 그분이냐 하는데 대장동에 타고 가다 보면 결국은 나오는 것은 보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측근과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쌍방울 사건도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했지만 안 나옵니다. 변호사 대납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괜히 무슨 김성태 대표랑 뭐 간이 사적인 관계니 뭐니 대북 송금이니 엉뚱한 방향 계속 흘러갑니다. 어떻게 이게 특수부 수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열심히 수사하시는 검찰 일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좀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좀 너무한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검찰 같은 경우도 물론 특수한 임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국민께 신복인 공무원의 신분으로서의 좀 역할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나와서 한 이야기들을 아마 위원께서도 들으셨을 텐데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조사 들어가기 전 뭐 나와서 하신 말씀을 듣고 좀 전형적인 정치 행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검찰 수사로 궁지에 몰리니까 단식 투쟁에 들어가고 검찰을 비판하고 이런 순교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또 단식 투쟁을 통해서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효과가 조금 보이기도 해요. 그 지지율도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개인 비리 사실에 대한 조사입니다. 무언가 대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접근 방식이 저는 좀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이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그 법치를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지 이렇게 선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줄줄이 사탕처럼 뭐 성남FC, 대장동, 위례, 뭐 백현동 이런 비리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주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내용도 좀 짚어볼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허위 인터뷰 의혹을 고려로 해서 대선 공작 게이트라는 언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확한 국민의힘 입장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신앙님 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이 이제 대선 공작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것이 대선 공작이 아니면은 선거 공작이 아니면 무엇이 선거 공작이겠습니까? 그 인터뷰 자체를 편집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한 것처럼 국민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짜깁기를 하고 사실 뭐 커피를 윤석열 당시 검사가 중수부 과장이 타줬다라는 것이 얼마나 직관적으로 들립니까? 커피 타줘서 뭐 이야기하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의심이 들도록 국민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인터뷰가 됐는데 그것을 또 갖고 있다가 대선 3일 전에 터뜨렸어요. 대선 3일 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전혀 이제 대응을 할 수 없도록 시간적 여유도 전혀 없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터뜨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뉴스타파에서 그 보도가 되자마자 이재명 대표는 1시간 만에 그것을 또 페이스북에 받아쓰고 또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가세를 해서 다 이제 이게 뭐 수사 무마 의혹이 있었다 이렇게 가세를 했던 것을 볼 때 이제 뭐 그 선거 공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네. 할 것 같아요.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지금 인터뷰 후에 이 법안을 대선 공작 면제보법 발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망상이다 뭐 이런 언급도 내놓던데 정확한 민주당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죠. 그 뉴스타파가 이제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뭐 불편한 뉴스들이 나오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뭐 그 신앙림 씨 그분의 형태는 상식적으로 납득은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신앙림 씨가 대장동의 몸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장동 사건을 한번 보시죠. 그 당시에 대선 때 대장동 갖고 제일 피해를 본 것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주범 425억의 주인이 이재명이다라고 대선 기간 동안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던 게 이쪽 국민의힘 쪽이었었고요. 근데 대장동을 파고 가면은 이 425억 누구 건가요? 뭐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거 공작이라고요. 그러니까 3일 전에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 그 당시에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도 이 뉴스 별로 신경 안 썼다고, 뭐 이거 별거 아니었다고 그런 식으로도 말을 합니다.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본질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부산저축은행의 브로커였던 조우영 씨가 부산저축은행에 불법 대출을 한 사실이 있냐 없느냐? 한 사실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변호사가 누구냐? 박영수 변호사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수사검사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셨어요. 이 사실은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대선 공작이 이야기하는 게 저는 어처구니 없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돈다발 들으면서 마치 그 깡패와 한표였던 돈다발 들던 김용판 의원이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뉴스에서 언론에서 흔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상 더 공작 아닐까요? 근데 이거 인터뷰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신앙립 씨 자체가 문제인 거지 인터뷰 그 녹취가 나온 것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대선 공작입니까? 근데.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양측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혹시 반박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저희 주제를 바꿔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또 이제 다음 달에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국민의힘에서도 후보를 내기로 하면서 이 선거 열기가 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모의 평가라는 좀 성격이 강한데 이 수도권 민심도 엿볼 수 있는 선거다 보니까 이 좀 무게감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총선을 앞둔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진교훈 강서구청장을 전략공천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재보선 사태가 벌어진 원초적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때문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이런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을 폭로를 하면서 이제 그 뭐 사건이 시작이 된 겁니다. 공익 제보를 하면서 직을 상실하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판결을 받았을 때 공익 제보를 했는데 이런 그 직을 상실하는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런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과반수를 넘는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강서 구민들에게 그 정치적으로 사면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행위는 그 당원 당규상 무공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힘에서는 후보를 낼 수 있고 그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그 후보를 낼 예정입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을 치르게 되고 민주당은 지금 단수 공천이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만큼 좀 수도권의 민심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좀 여야 모두 아무래도 좀 굉장히 주목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그 여당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좀 불안하죠. 왜냐하면 그 여당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는 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요. 예. 예. 왜 보궐선거가 치러졌냐를 우리가 이제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보궐선거가 치러졌냐? 김태우 그 당시에 강서구청장께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구청장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공천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범죄 사실이 이미 명백하게 나왔던 대법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재보궐을 만든 사유가 국민의힘이었던 그다음 강서구청장 김태우 전 구청장한테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공천을 안 해야 되는 것이 명백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예전에 서울시장 선거 재보궐을 이뤘을 때 국민의힘이 공천했다고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는 공천하든 안 하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럼 강서구민을 저는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본인 때문에 이루어진 재보궐선거에 본인이 다시 나온다? 이것만 엽기적인 일 아닙니까? 그리고 40억 가량의 구민대 세금이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나 때문에 이루어진 선거가 내가 또 나온다.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요. 상식과 몰상식의 대결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뭐 일단 국민의힘 경선 결과도 지켜봐야 알 일이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 단수 공천한 진교훈 후보가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인물이다 보니까 만약에 경선을 치렀다. 그리고 김태우 전 구청장이 후보가 됐다라고 했을 때 검경 대결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교훈 후보는 그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경찰청 차장 출신이죠. 그래서 그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제 맞붙을 경우에 검경 대결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뭐 우선 공천 과정을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천에 지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비롯해서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김용선 전 서울시 의원이 지금 출마 예비 후보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진교훈 지금 후보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자면 아까 그 부위원장님께서도 막대한 세금으로 재보선을 치르는데 뭐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보선 사태의 원초적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경찰청 차장 출신을 전략공천에서 후보로 내세운다 이런 것이 조금 아쉬운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공천 과정이 조금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이규희 전 민주당 수석 부대변인이 뭐 경선 없이 전략공천한 데 대해서 조금 불만을 제기하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 기가 막힌 게요. 이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의 원인이 문재인 정권에 있다는 게 제가 좀 기함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집권 7년 차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차이에요.
그리고 강서구청장 김태우 전 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사실이 인정됐기 때문에 치러졌는데 그게 왜 문재인 또 정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탓을 할 건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략공천은요, 말 그대로 전략공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략적으로 재보선 기간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적합한 인물을 통해서 저희가 공천을 한 것이고요. 검경 대결이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검경 대결은 되게 예쁜 수사예요. 검경 대결이 아니라요. 그냥 상식과 몰상식의 대결이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지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위원님과 임세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상임부위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